강당에 모여 계신 여러분, 그리고 4층과 2층 복도와 밖에 모여 계신 여러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가 유신 이후 또 75년 이래 처음으로 이와 같은 공개 장소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하게 된 이 날이 바로 제가 얻은 민족혼이란 그 제목에 알맞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혼인 안중근 의사께서 지금부터 70년 전에 여순 감옥에서 이 민족을 위해서 순전한 그 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과 같이 우리의 위대한 이 민족혼에 대해서 그 명복을 빈 묵념을 잠시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 1980년 3월 26일 세계 도처에서는 많은 민족들이, 많은 민족의 혼이 자기들을 엄습한 시련과 대결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민족은 소련 침략의 시련에 대결하고 있고, 중동에서는 아랍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평화와 해방을 위해서 혼백을 다 바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남미에서는 자유와 빈곤의 타파를 위해서, 아프리카에서는 후진의 굴레를 벗기 위해서, 유고슬라비아에서는 히터 죽은 이후의 소련의 침략의 위험에 대결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12.6 사태 이후 우리 국민이 처음으로 얻은 국민의 힘에 의한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유신체제 7년 동안에 혹은 망명 생활에서, 혹은 납치를 당하면서, 혹은 3년의 감옥 생활에서, 혹은 병중에서 연금 생활에서 국민권을 박살당하면서 이 민족 여러분과 같이 아픔을 같이 해왔고 여러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2.6 사태 이후 오늘 이 사람이 독재자의 칼날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병신되었다, 식물인간이 되었다, 머리가 돌았다 가는 그 김대중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힘에 의해서 국민권을 부활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나오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의 덕이요, 우리 조상들의 덕이요,
국민 여러분의 덕이로서 김대중이가 오늘 여기에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은 김대중이 자신의 승리나 기쁨이 아니라 독재와 싸운 우리 모든 국민의 위대한 투쟁과 승리의 하나의 증거로서 제가 여기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슴 아픈 것은 아직도 우리 민족 시인 김기하 동지를 위시해서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피고들 양순직, 박종태, 백지환 등 여러 동지들 옥중에서 아직 못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권이 못 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인과 직장인들이 아직도 복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이 하루속히 석방되고 복권되고 복직되도록 여러분과 같이 한국에 대해서 요구하고 여러분과 같이 주장하면서 마음으로부터 그분들에게 미안한 말과 건투와 영광을 빌어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YWC에 이어서 저한테 민족혼이란 제목으로 말을 해라. 저같이 현실 정치생활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제목이 대단히 어려운 제목으로서 아닌 게 아니라 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요약해서 문장으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강령을 진행시킨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받으신 그 문장 전문을 여기서 제가 먼저 낭독을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족혼 1. 민족혼은 그 민족이 역사를 통해서 연단되고 발전되는 가운데 형성된 민족의 마음이다. 우리 민족은 수라는 민족이다. 대륙으로부터 바다로부터 아내새의 지배자로부터 시달리고 찢기고 짓밟히고 하는 가운데 용케도 견뎌내면서 다져지고 발전되어 온 우리 민족이다. 그들의 바치는 억눌린 혼, 신음한 혼, 견디어낸 혼, 일어서는 싸운 혼이 한데 어울려 응결된 것이 우리 한민족의 혼이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서 고동치고 있다. 이 민족혼의 개념은 고정 개념, 권위 개념이 아니다. 운동의 개념이다. 민족혼은 민족의 역사와 삶의 변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민족혼은 이미 만들어진 신성 불가침의 절대의 상수가 아니라 시대를 따라 발전하는 변수다. 그러나 민족혼은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민족의 존엄성, 정당성을 옹호하는 역사적 원천으로서 민족 의지의 일관성을 가진다. 말하자면 민족의 주체적 선율이다. 3. 민족혼은 우리 민족의 낙관적 보장에도 작용해왔지만 그러나 민족의 위기에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어 민족의 실체로 육화되어 왔다. 고려의 항농운동, 조선의 임진왜란, 한말의 동학농민혁명, 의병운동 그리고 독립협회운동, 일제의 3.1운동, 해방 후의 6.25 공산침략의 극복, 4.19 학생혁명 그리고 유신처리 아래서의 반독재 민권투쟁과
구마 사태 등이 민족혼의 역사적 소재를 밝히고 있다. 민중의 비극, 위기, 고통을 통해서 민족혼은 기왕의 민족 정신의 반성을 넘어서 혁신한다. 민족혼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민족혼으로 승화하는 것이다. 4. 민족혼의 형성에 있어서 원시시대의 샤머니즘, 고대 중세의 불교, 근세의 유교들이 상층구조의 환경이었음은 사실이다. 민족혼 자체는 그러나 민족혼 자체는 아니다. 민족혼은 지배사상이나 지배논리에 있지 않고 그것들과 대응하는 민족 내부의 대다수 민중에 의한 총화적 염원이 형성화된 것이다. 따라서 민족혼은 민족의 실제인 민중혼이다. 민족혼은 반봉건 반회세 반독재의 전류다. 따라서 민족혼은 우리의 근대 민족주의의 바탕이다. 5. 민족혼은 투혼이다. 민족의 전투적 적극적 의지의 경험에서 민족혼은 과시된다. 침략자와 싸워야 하고 억압자와 싸워야 한다. 모순과 싸워야 하고 깊은 참과도 싸워야 한다. 악 앞에서 용기 없는 민족혼은 또 하나의 악이다. 그러나 민족혼이 투혼이라 해서 무조건 타자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다. 싸우는 만이 전우를 한다. 투혼은 동시에 전우의 형제의 선민의 혼이다. 민족혼은 다른 민족의 혼에 대한 적대 개념이 아니다. 배타주의는 민족혼을 타락 멸망시키는 아편이다. 발전하는 민족혼은 인류는 하나라는 개념을 수용한다. 모든 민족과의 연대와 형제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민족혼은 스스로 독창적 발전을 고집하면서 동시에 각 민족과의 공동체적 상호 존립을 추구한다. 한국 민족의 위대성이 전 세계의 위대성의 바탕이며 전 세계의 위대성이 한국 민족의 위대성과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이다. 세계를 향하여 발전하는 민족혼은 영원한 생명이요 평화의 원천이요 신경의 바탕이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참으로 세계 각국의 역사에 없을 정도로 위대한 조력과 독자성을 보였습니다. 나는 내 민족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과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중국 황하의 중류에 한민족이 일어났습니다. 이리에서 동서남북을 모두 통화시켜가면서 중화 사상으로 지배해갈 때 마침내는 1230년대에 정복한 몽고족을 100년 지배받으면서 모조리 동화시키고 1630년에 침략한 청족을 300년간 지배받으면서 만주를 모조리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만은 기원전 1세기에 한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한 이래 400년의 한사군 지배를 했고 계속적으로 한민족을 종속시켰지만 우리 민족은 결코 중국화되지 않고 우리 독자적인 언어와 의복과 음식과 생활습성과 분명히 중국화되지 않는 한민족의 본질을 유지해왔습니다.
화교들이 인도차이나 3국, 타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상권을 완전히 경제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서만은 실패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조상들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항몽투쟁, 임진왜란, 동학혁명, 의병투쟁, 독립협회운동, 3.1운동, 6.25, 4.19, 반유신투쟁, 부마사태 등 이러한 일련의 민족 주체성과 민족 혼을 수호한 가운데 중국에도 일본에도 동화되지 않고 우리 민족의 독자적을 유지해온 이 위대한 민족의 대단한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할아버지와 우리들의 먼 조상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혼백을 이어받은 우리 국민에 대해서 자랑과 감사의 뜻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민주주의는 한국 민족에는 적합지 않다고 그럽니다. 과연 민주주의가 우리 민족에게 적합지 않는가? 우리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뿌리박을 수 없는가? 양자강의 유구자가 북방으로 가면 탱자가 되듯이 민주주의는 여기에 자리 잡을 수 없는가? 나는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의 역사에 나타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민족이고 우리 민족 내부에 민주주의 씨가 깊이 박혀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구 민주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지, 예수가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가면서 여러분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에 단군은 하늘에 한인이 그 아들을 한옥을 이 땅에 내려보낼 때 홍익인간을 하라고 내려보냈습니다. 인본주의, 백성이 주라는 이 사상이 그때에 이미 싹터 있었던 것입니다. 가라국 수로왕은 자기 왕비에 대해서 자식을 하나 그쪽으로 점지해주면서 왕비 성의 허씨를 주었습니다. 여권 사상과 통하는 것입니다. 신라시대의 육부 부족들이 모여서 하던 직접 민주주의 형태의 화백은 기리시아의 직접 민주주의와 상통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제와 신라에서 하던 임금 중심으로 한 회합의 남당제도, 고구려의 도당제도, 여기에도 민주주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보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조의 6.25 통치의 기초를 세운 경도전은 민심이 즉 천심이란 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율곡 선생과 조광조 선생은 언론 대계로서 언론의 자유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계 유향연, 성호, 이익 등 실학의 대가들과 박제가의 북학의 대가들은 국민을 위한 실천적인 학문을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길동 전을선 허규는 계급 타파와 부패된 정치에 대한 민중의 반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춘향전에서 춘향이는 정조를 지키는데 양반과 쌍놈의 차이가 있느냐고 인권과 계급 타파를 주장하고 있으며, 춘향전에 나온 민중들은 그 당시의 무도한 체격에 대한 규탄과 반부패 투쟁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학의 창시자인 최소훈 선생은 마침내 사람이 즉 하늘이란 인내천이라는 위대한 민주주의를 의심 없는 민주 이념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대 교조인 최혜원 선생은 사인여천, 사람을 섬기기를 하늘 섬기듯이 한다는 하늘과 사람을 똑같이 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회상할 수가 있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의 근대화의 길을 연 위대한 동학혁명, 독일 사람이 자랑하는 1530년대의 민초의 농민혁명보다도 몇 배나 위대한 이 동학혁명, 전봉준 장군은 이 혁명을 통해서 노비 해방과 과부 해방과 토지개혁과 탐관오류의 정치와 민중의 직접 통치와 반제국주의 투쟁과 이러한 위대한 근대화와 반외세의 민족주의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와 서구민주주의가 들어온 이후에 이것은 더욱 발전해서 독립협회의 반외세 근대화 운동, 3.1운동의 반제국주의 민주화 운동, 이것은 4.19의 민주주의와 연결이 되고 박정희 치하의 반유신 투쟁과도 연결이 되고 부마 사태와도 연결이 되는 이러한 민주주의 사상이고 민권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우리 풍토에 적합지 않다는 사람은 수천 년 전 당군부터 싹튼 이 민주주의 싹, 적어도 동학혁명 이래 이 나라의 근대화와 민족 자주독립 정신이 팽개는 우리 민족에 뿌리박아온 이 사실을 무시한 것으로서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민족과 초상에 대한 모독이요, 역사에 대한 무식이요,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민족 현혹의 개변이라는 것을 난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12.6 사태 이후 나는 한국에 와 있는 거의 모든 외국 대사들을 만났고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제는 우리 민족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민족이고 민주주의를 안 해가지고는 이 나라 국민은 결코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민족은 민주주의 할 수 있는 민족으로 세계의 공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YWCA의 강연은 비정치적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현 정부나 특정 정당에 대해서 직접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민족이 지금 최대의 부르짖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유와 평등에 구현된 민주주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여러분께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성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2번 실패했습니다. 8.15 이후 민주주의는 미국이 주었지만 우리 힘으로 하게 됐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가 이것을 짓밟았습니다. 4.19 민주주의는 국민 전체가 아닌 학생이 중심이 됐다가 혁명 후에 학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혁명 주체 없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박정희 장군이 이것을 쉽사리 박탈해버렸습니다. 우리 국민은 유신치하에서 마침내 반성하고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진짜가 아니다. 내가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치지 않는 민주주의는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 신부님들을 앞세우고 감옥에 가고 밖에서 기도회로서 싸우고 직접 참여하지 못한 국민들은 마음으로부터 이것을 성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응결에서 폭발한 것이 부산 마산 사태요. 따라서 12.6 사태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어떤 분이 말한 바와 같이 사고가 아니라 12.6 사태는 7년간의 우리 민족의 끈질긴 반유신 반독적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났다는 걸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의욕과 역량을 불신하고 이것을 우습게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시야에서도 국민 소득이 50분밖에 안 될 때도 공산당과 싸우면서도 직접 선거를 하고 지방선거를 해낸 우리 국민을 30년 전에도 그 일을 해낸 국민을 지금 우리에게 직접 선거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가 안보를 위해서 경제건설을 위해서 부적당하냐 대맞고 그를 퍼뜨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용기와 결심만 보인 게 아니라 12.6 사태 이후로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은 자제를 해서 질서를 지키고 어떤 혼란을 구실로 해서 새로운 독재를 하려는 자들에게 구실을 안기 위해서 현명하게도 자제할 그런 책임감도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은 용기와 책임감 이 양면에서 이미 민주국민으로 성숙을 보였습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71년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여러분에게 이번에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총통제도의 시대가 온다고 말했지만 또 그것이 불행히도 적중했지만 이제 80년대의 문턱에 서서 내가 여러분께 감히 다시 한번 80년대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고 말하라고 여러분이 한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의 이 위대한 지금의 성숙도로 봐서 우리가 목전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파란 곡절이 예상되지만 80년에는 국민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돼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 대접받는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나는 여러분에게 단호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주주의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기하학의 선생인 유크리트는 이집트의 왕 프토레마이오스가 기하학을 배우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민주주의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쉽게 얻는 방법이 없어. 헌법의 근원에 모든 국민은 자기 능력 이상의 헌법을 가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헌법이 민주적이고 훌륭해도 국민이 이것을 필요하고 국민이 이것을 지키려고 결심하고 국민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국민이 여기에 희생과 땀을 바치지 않으면 그런 국민은 좋은 헌법을 가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들의 계속적인 희생과 노력과 투쟁을 요구한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원하면 여러분이 독재가 진정으로 몸서리치면 앞으로 여러분은 한 사람 빠짐없이 민주주의 대열에 참가해야 한다는 것을 난 여러분에게 여러분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랑스러운 민족혼을
여러분과 똑같이 감기한 사람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나아가는 나의 길을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나는 내 일생의 교훈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배반하지 말고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국민의 편에 서라. 이것이 내 인생과 정치인의 신념입니다. 우리 집 가훈이 세 가지 있는데 그중 첫째가 하느님과 국민에게 충실하라. 이것이 우리 가훈의 첫째입니다. 참고로 말씀하면 둘째는 자기 운명은 자기가 개척해라. 셋째는 절대로 부자가 되지 마라. 나는 제 자식들에게 말하기를 돈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가 없고 돈과 양심은 같이 섬길 수가 없다. 돈은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 이상 부를 가진다는 것은 부의 노예가 되고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고 국민으로부터 격리되고 그래 교만해지고 타락한다. 따라서 만일 내 자식들이 경제계에 나가서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된 경영자가 된 건 좋지만 만일 부자가 되면 아버지와 너희들과는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을 정치인으로서의 최대 기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신문에 대통령 후보 운운하지만 나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둘째 셋째입니다. 나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내 양심에게 충실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국민과 하나님이 주신 내 양심에 충실하다가 기회가 있어서 대통령을 맡게 되면 봉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도 양심도 버리고 무슨 수단을 하든지 대통령을 되겠다. 이것은 내가 죽으면 죽어도 추구할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된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완용이는 영의정이 됐습니다.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나라도 팔아먹을 본세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불과 30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최고로 된 위원회가 위대하고 성공했고 청춘의 목숨 버린 안중근 선생이 실패했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솔직히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다음 정권 그렇게 대단한 매력이 없습니다. 왜? 첫째, 경제만 보더라도 박정희 씨가 아주 온통 망쳐놨습니다. 이것을 맡아갖고 수습한다는 것은 마치 다 파먹은 김치떡에다 대가리 집어넣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년 동안에 겨우 뒤치다거리를 하면 그것도 내가 좋아하진 않는 사람 뒤치다거리를 하고 나면 4년 끝나는 것입니다. 남북 문제, 노동 문제, 청년 학생 문제, 군대를 통솔한 문제, 다음 대통령 짐이 여간 무겁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 누가 한 4년쯤에서 실컷 고생하고 난 뒤로 그때쯤 내가 맡은 게 차라리 좋겠다.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듯이 국민을 위해서 내가 싸우다가 바다에서 수중보원이 된 내가 살아왔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만 될 수 있다면 우리 국민에게 자유와 정의가 회복돼서 또다시 눈물과 한숨과 비통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가 확고히 뿌리 박아서 국가의 안보가 튼튼히 되고 통일의 길이 열려서 내 사랑하는 젊은 자식들이 동족 상장의 출탄 앞에 서지 않을 수가 있다면 나는 김구 선생이 말한 대로
총리는커녕 국회의원은커녕 중앙청 정부 소사가 되더라도 답이 없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지난 2월 29일도 복권이 됐지만 법적으로만 복권됐지 정치적으로는 아직 제대로 복권이 안 됐습니다. 텔레비전 회사, 신문사 등에서 나한테 인터뷰니 수기 요청했다가 전부 캔슬당했습니다. 어떻게 남하고 같이 어울려서 조금씩 사나가지 단독으로 얘기하면 제대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김대중이 납치 사건은 쓰지도 못하게 하고 김대중이 찬양한 것은 쓰지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70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낸 책을 출판사에서 인쇄해놓고 팔려고 해도 세 사람 중에서 내 책만 못 팔게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그동안 많은 취업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바닷속에서 상어밥이 되게 던질러 갈 때도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내 국민은 나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법정에 섰을 때도 판사를 향해서 검찰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를 지금 재판하지만 역사와 국민은 내 편이라는 것을 내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천대를 받건 누구에게 멸시를 받건 누구에게 박해를 받건 아니 오늘 생명을 잃건 내 국민만 나를 버리지 않고 내 국민만 나와 같이 있고 내가 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한은 김대중에게는 불행이 없고 김대중에게는 슬픔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 개딱지 같은 국민주택에 살고 있지만 국민을 배반하면서 부를 얻는 것보다는 가난과 궁지를 택하겠습니다. 국민을 배반하면서 안전을 택한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죽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신념을 준 근원이 무엇이냐? 물론 위대한 우리 국민의 성원입니다. 그러나 더 한 발 들어갈 때 나는 내가 믿는 하느님을 앞입니다. 여기에는 기독교 신자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신약은 아니건 참고로 제 말씀을 들어주신 것이 혹은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절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떠한 배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는 내 선생입니다. 나는 하느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는 내 형님입니다. 나는 제자이기 때문에 스승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유대 나라 중에서도 제일 천대받는 갈릴리 지방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지배계급인 사두가이파, 그 당시의 엘리트인 바리사이파 다 버리고 저 소작인 말품팔이 창녀 문둥병 환자 세리 이런 인간 취급받지 못한 소위 히브리 말로 암할레스 땅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일생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그 사람들의 인간적 자각 권위의식을 고취했기 때문에 마침내 로마 제국으로부터 민중선동자의 정치범에 걸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는 돌아가시면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하기를 내가 다시 죽어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겠다. 그때 산 자와 죽은 자를 모두 앞에 놓고 심판하되 너희들 중에서 의로운 자는 가른편 앉히고 죄 있는 자는 왼쪽을 앉히소. 이 의로운 양들에게는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내가 이스라엘 왔을 때 배고플 때 밥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고 추울 때 옷을 주고 여행할 때 잠재워 주고 감옥에 갈 때 들여다봐 주었기 때문에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 영복을 누려라. 그러나 왼쪽이 염소들에 대해서는
나쁜 무리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나한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덤의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말할 것이야. 주여, 내가 언제 당신께 그렇게 도와준 일이 있습니까? 주여, 내가 언제 당신께 그렇게 안 도와준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말할 것이다. 너희 옆에 가장 적은, 가장 못나고 어리석고 약한 그 적은 자에게 밥 주고 물 주고 재워주고 도와준 것이 바로 나한테 한 일이고 그 사람들한테 안 한 것이 바로 나한테 안 한 일이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여러분, 나의 스승 예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 이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싸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한 겁니다. 나는 망명 생활 속에서도 매일 기도를 하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길 바라고 나를 지켜주기를 바라고 밤마다 일정에다가 우리 조국과 가족과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납치되어가지고 1973년 8월 8일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서 납치됐어. 그 사람들은 복도에서 나를 끌고 옆방으로 가서 목욕탕에서 나를 토막살인해가지고 육상크에 담아서 집어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나를 마취시켜가지고 끌고 엘리베이터로 해서 지하 차고까지 가가지고 차에 태워서 6시간 달린 후에 어느 항구 가까운 도시의 2층, 3층에 날 데려가서 거기서 또 나를 다시 묶고 전 얼굴에 코만 빼놓고 이 포장용 테이프를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다시 끌고 바다로 가서 란치에 태워서 큰 데에 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를 마침내 물에 던지기 위해서 내 팔을 이와 같이 해서 뒤로 묶고 입에다가 나무 토막을 물리고 붕대로 감고 양눈에 5개씩 붕대를 스카이테이프를 붙이고 다시 붕대를 감고 양팔을 묶고 뒤에다 판자를 붙여서 3군데를 몸을 묶고 바른 팔과 왼 발목에다가 약 3, 40kg 문체를 달고 그렇게 해서도 부족해서 솜니불을 다시 붙이자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제 내가 죽는구나. 끝까지 한 1분 물속에서 호우적이면 죽겠지. 그런데 다음 순간 인간은 천방한 것이어서 상어에게 반토막 밑에를 물리더라도 반토막만 해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예수님이 옆에 섰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옷소매를 붙잡고 두 손으로 이와 같이 붙잡고 나를 살려주시오.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아직도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살려주시오. 이와 같이 예수에게 매달린 그 순간에 펑 소리가 나면서 눈에 빛깔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섰던 사람들이 비행기라고 뛰어나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나의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옥중에서 내가 몸이 병에 걸려가지고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치료도 못 받았습니다. 나는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 매달려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원을 했습니다. 마침내 1년 후에 나는 몸이 회복되고 3년 전에 들어갈 때는 지팡이를 짚고 쫀득거리고 들어갔는데 3년 후에는 지팡이를 던지고 건강한 몸으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하느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영웅 생활에 있을 때 도처에서 말들이 김대중이가 폐인이 되었다더라. 반신불수가 되었다더라. 머리가 좀 이상해져 버렸다더라. 아마 여러분도 다 들을 겁니다. 요새도 신문에 간혹 나도 진짜로 건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나온 것은
강전이 첫째 목적이지만 또 하나 부대적인 목적은 내 현품을 갖다 여러분 앞에 보이고 정말로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여러분 보고 확인해 주십사 하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구원이고 하나는 사회 구원을 말합니다. 영국의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천로역정이라는 소설을 쓴 그걸 보면 거기 주인공이 가족도 뭣도 다 버리고 자기 혼자만 천국으로 살아가려고 막 도망쳐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도 우리 교계에는 개인만 구원되면 이웃이야 어떻건 사회야 어떻건 그것은 큰 관심할 게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기독교는 예수 뜻은 가난한 엉돌린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제 부족한 지식으로는 이 두 가지가 다 옳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은 마치 손뼉의 앞과 뒤와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훌륭한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훌륭한 봉사를 한 사람은 반드시 하느님의 아들로서 올바르게 낳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떼놓을 수 없는 앞과 뒤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더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혹시 여러분 중에는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미신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큰 잘못입니다. 20세기 최대의 과학자인 아인슈타인도 과학을 무시한 종교는 미신이지만 종교를 무시한 과학도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실존주의는 유신론과 무신론 계통이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무신론 계통입니다. 이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 목적과 이유 없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활 가운데서 이 세상에 던져졌다. 나놓고 보니까 이 세상은 모순과 부조리 투성이다. 그러나 이왕 나왔으니 안 살 수 없으니까 살아있는 동안만은 힘차게 자기 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러나 죽으면 그대로 그만이다. 이것이 그 사람의 실존주의 철학의 근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1956년 뉴욕에서 돌아가신 불란서 출신 신부 네아르드 샤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신학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만일 굳이 붙인다면 진화론적 신학을 말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내가 아는 고고학이라든가 인류학 같은 분야에서 얻은 지식과 합쳐서 풀이해서 얘기하면 이 지구는 지금부터 약 40억 년 전에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지구에 생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약 20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원조인 먼 날의 유인원과 비슷한 원숭이 같은 그 존재가 나온 것은 약 300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 후로 쭉 계속돼서 50만 년 전의 북경 원인 혹은 네안데르탈인 이런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런 호모 사피엔스 지성을 가진 인간이 나온 것은 지금부터 3만 년 내지 5만 년 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최근입니다.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이전까지 해서 지금부터 말년 내지 50만 년 전까지 구석기 시대였습니다. 돌을 그대로 있는 대로 가지고 썼습니다. 약 말년 전부터 신석기 시대 돌을 여러 가지로 갈고 모양을 바꿔서 쓴 신석기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7, 8년 전부터 청동기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약 5,000년 전부터 철기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이 지구상의 인간뿐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은 다 진화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화되고 있고 내일도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데아르드 샤르댕 신부 말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대. 완전한 것을 만드니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맡기면서 다스리라.
이것을 대량 발전시킨 걸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세상에 나올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때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더욱 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그 임무를 띠고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온 이상은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돈 열심히 벌고 그림 열심히 그리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 정치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자기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하지 말고 이 사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돈을 버리고 운동을 하고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진화시키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예수의 재림문화를 기다리는 희망을 갖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위트와 같이 목적 없이 나왔고 희망 없이 죽는 게 아니라 목적 없이 나왔고 의의 있게 살고 희망 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하나도 하나님의 길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중세에 지동설을 탄환하고 여러 가지 한 것은 그것은 교회의 과오지 하나님의 과오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여러분께 내가 믿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약간의 고난 속에서도 굴지 않고 싸울 수 있던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나는 지난번에도 어떤 성직자 여러분하고 말씀할 때 이런 말 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좋아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말했겠지만 당신이 아무래도 대통령이 돼야 할 텐데 이런 말 할 때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오. 하느님이 6.25 때 공산당 감옥에서 학살될 때 나를 살려줘. 71년 선거 때 자동차로 나를 치워 죽이려고 할 때 살려줘. 73년 바닷속에서 살려주었는데 그분이 김대중이가 뭔가 자기의 도구로 필요한 게 살렸지. 그러지 않으면 살렸겠어. 알아서 하느님의 뜻이 나를 대통령으로 심부름꾼으로 써먹을 생각이면 만인이 반대하더라도 나를 대통령을 시킬 것이고 하느님의 생각이 나를 다른 길에 써먹을 생각이면 만인이 찬성하더라도 나를 안 시킬 거니까 나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하느님과 국민에게 오직 충성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나는 이 나라의 진정한 반공과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제 자신을 못 바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산주의는 그 이념이 전체주의고 집합주의입니다. 전체를 위해서는 개인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과 자유가 그 창조적 권리가 중요한 것이지 개개인을 희생시키면서 전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념적으로만 우리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이 북한 공산당이 추구하고 있는 남조선 해방노선 요새도 저렇게 남북 대화를 하면서도 간첩선을 내려보낸 저와 같은 짓들 남한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이념을 주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무력을 통해서 남한을 뒤집어먹겠다는 소위 남조선 해방 전략을 공산당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국가의 안보와 방공의 태세를 조금도 늦출 수가 없다는 것을 난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산당과의 싸움은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과 싸움과 같이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다. 민족 내부의 내전입니다. 2차 대전 후의 아시아에서 중국과 월남과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의 전쟁 그리고 한국의 6.25 전쟁 이 모든 것이 공통된 성격이 민족 내부의 내전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어느 쪽 체제가 더 좋은 정치를 하느냐 하는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총칼 갖고 대치하고 싸워도
우리의 공산당과의 전쟁은 정치전쟁입니다. 무력전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많이 국민에게 자유와 정의를 주어서 이것을 내 편으로 만드냐 하는 경쟁입니다. 월남에서 독재자들이 입으로는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국민을 짓밟고 착취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마침내 월남이 망할 때 3대1의 군대수와 7대1의 화력을 가지고도 한 달 안에 마치 태산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국민이 생각하기를 이 싸움은 우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독재자 몇 놈들의 자기 영화와 이익을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고 자빠지게 싸움이 안 됐던 것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은 방공과 안보를 금과옥조로 주장했습니다. 나도 그 원칙에는 동조하지만 그분이 했던 방법은 대단히 많은 과오를 보냈습니다. 유신체제가 안보와 방공을 위해서 필요하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처음에는 통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더니 어느새 180도 다른 소리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당이 독재를 하니까 우리도 좀 독재를 해야만 된다. 이게 무슨 소리야? 공산당은 독재의 대선수입니다. 공산당은 독재의 프로페셔널 선수요. 우리가 독재를 아무리 잘해도 아마추어밖에 안 돼. 우리가 유도 시합할 때도 업어치기 잘하는 사람은 내 업어치기 갖고 이기려고 해야지. 상대방이 발걸이 잘한다고 발걸이 용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말이야. 프로독재에 대해서 독재의 왕초인 프로독재에 대해서 얼치기 이것이 독재 가지고 아마추어 독재 갖고는 이길 수가 없다 이게. 뿐만 아니라 안보의 목적이고 방공의 목적인 자유를 짓밟고 몇 사람을 위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정의를 짓밟고 장관, 총리, 대통령 한 사람들이 몇백억, 몇천억의 부정축제를 하고 방공법을 악용해서 엉뚱한 사람들을 공산당으로 몰고 심지어 어떤 목사가 월남의 호지명이가 비록 공산당이지만 청정절벽에 딱 하니 공산주의한테 이기려면 우리는 더 청정절벽에 하지 않느냐 이랬더니 호지명이 청정절벽에 딱 하니까 월남 공산당 찬양에 따라서 방공법으로 지어 살았단 말이야. 이러한 자유를 짓밟고 정의를 짓밟고 방공법을 악용하고 안보를 악용하고 부정부패를 조장한 그러한 정치는 방공이 아니라 공산당을 기르는 양공이라는 것을 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방공자야. 그러나 국민에게 넘치는 자유로 정의와 안정과 이것을 줌으로써 국민들이 이 땅에 정을 붙이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이 나라를 지키려는 그러한 공산당이 질투 여지가 없는 방공과 안보를 주장하는 것이 나의 정책이고 박정희 씨와 다른 점인 것입니다. 나는 12.6 사태 이후 우리 국군과 미군이 보여준 국가 안보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심심한 감사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 국군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한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군은 절대로 정치에서 중립해야 돼. 군은 절대로 정치에서 중립해야 합니다. 만일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면 군대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안보도 망치고 방공도 망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거. 그러나 우리가 냉정히 생각할 때 군대의 정치개혁을 운운하기 전에 먼저 반성할 것은 과거 정치인들이 군대를 정치에 악용한 사실을 반성해야 합니다. 이승만 씨가 군대를
자기 정치 목적을 위해서 두 파 세 파 갈라놓고 조종하고 군대를 정치적으로 괴롭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아니, 박정희 씨가 마치 군대를 국가보다도 자기 정권에 대해서 더 충성을 하도록 끌고 왔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이런 가운데 이러한 집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군대의 악용 때문에 우리의 선량한 국군들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내가 여러분에게 호소한 것은 앞으로 우리는 군대의 정치개혁도 반대하지만 어떤 정치인도 또다시 군대를 정치에 악용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예는 민주주의의 대적으로서 우리가 단호히 규탄해야 한다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다음에 말씀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과 같이 끝까지 이 나라 민주주의 파수병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말한 민주주의란 나무는 국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은 결코 하나의 슬로건이 아니라 진실인 것입니다. 애누리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2차 대전 후에 불란서에서 국장까지 받은 폴 바렐이란 상징주의의 세계적 대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 국민은 아주 미덕이 많다. 용감하고 규칙적이고 애국심이 강하고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독일이 전쟁을 도발했을 때는 더 많은 도시를 파괴하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더 많은 죄악을 저질렀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가 어떤 미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기 전에 내 미덕이 내가 속한 사회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 행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나는 정치는 안 한다. 이것을 마치 자랑같이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야도 경제도 교육도 법률도 종교도 어느 분야도 정치가 바로 되지 않아갖고는 결코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에 관계없다지만 정치의 밀접한 영향하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정치를 외면할 때 나쁜 정치는 그것을 악용해서 프리패스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외면하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고 싸운 사람까지도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10사람 국민 중에 10사람이 다 반대하면 집권자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2사람만 반대하고 나머지 8사람 모른 척하면 집권자는 그 둘만 쳐버리면 되기 때문에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여러분께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느냐, 정부가 무엇을 하느냐, 정부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어떠한 음모를 가지고 우리에 임하고 있느냐, 이것을 항시 감시하고 옳지 않은 때는 과감하게 발언하고 싸우는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께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란 것을 되풀이 강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새 12.6 사태로 우리 국민은 많은 충격을 받았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에 유신체제를 지지한 분들이 교훈을 받고 충격을 받았을 걸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요새 하는 소리를 보면 무슨 박정희 대통령의 유업개성이니 유신체제가 나쁜 것이 아니었느니 이런 소리가 불과 박정희 대통령 죽고 나서 5개월이 못 돼서 귀신같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으면 유신헌법 그대로 가야 할 거 아니냐고 말이오. 유신헌법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바꾼 거 아니냐고 말이오. 이 사람들은 18년 동안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도 우리 국민들이, 관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성만 하면 용서하겠다는 너그러운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다시 자기들이 갖던 그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온갖 가변을 농하면서 12.6 사태로 겨우 열린 이 바람구멍을, 민주주의에 대한 돌파구를 다시 막으려고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12.6 사태로부터 아무 교훈을 배우지 않는 일이라고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유신과 반유신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재와 민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유신 체제에 참가했던 분들에게 경고하고 충고합니다. 박정희 씨는 이미 죽었습니다. 박정희 씨는 이 역사의, 박정희 씨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찬양하고 나서봤자 과거에 네로를 찬양하고 진시황을 찬양하고 연산군을 찬양했지만 역사는 제대로 평가했다고 말이에요. 또한 만일 박정희 씨가 위대했다면 옛날에 영국에서 토마스 모어가, 중국에서 문천상이, 우리나라에서 성산문이 역적으로 몰렸지만 역사는 그 사람들을 충신으로서 평가했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진실로 박정희 씨를 위하면 박정희 씨에 대한 옳고 그른 평가는 역사에 맡겨라. 다시 박정희 씨를 찬양하고 유업께서 응원해서 국민을 자극시키는 것은 모처럼 관용을 베풀려는 이 국민을 자극해서 박정희 씨에 대해서 또 한 번 큰 불명예와 치장을 가진다는 것을 나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질서와 안전을 존중합니다. 혼란을 원치 않습니다. 과도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무사히 넘어가길 바랍니다. 최기화 대통령이 제2의 허정내각의 길을 간다면, 그래서 과도정부로서 사명을 충실한다면 최기화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의 순조로운 발전을 위해서 나는 그를 도와줄 용의도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새 되어가는 일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국민 여러분과 나는 계속 주시하고 감시하고 파수병으로서 자세를 게을려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여기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빌려서 내가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나는 우리 민족 혼의 위대한 전통과 오늘의 존재를 말했지만 우리에게 고칠 점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이 가진 세 가지 결함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민족이 힘만 가지면 남용한 것입니다. 권력만 쥐면 10%만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태산같이 남용합니다. 이조시대에 저 말단 아전들도 얼마나 백성을 괴롭혔습니까? 5급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무슨 회사에서도 조금 높은 자리만 앉으면 권력을 남용합니다. 권력은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자기의 권세와 남용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권력을 잡은 사람이 보복을 한다. 그 중에도 정치 보복을 한다. 이것은 최대의 악입니다. 나도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어지간히 정치 보복을 당해본 사람이지만
참으로 이 보복당한다는 것은 못할 일입니다. 자기만 당하면 또 좋습니다. 가족 전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취직길이 막히고 심지어 혼육길까지 막힙니다. 내가 집안 사정이니까 그 이상 말씀은 안 하지만 사실로 있었던 일입니다. 일가 친척들이 직장에서 모조리 쫓겨나고 우리 집을 연금해서 약 200~300명의 경찰이 포위하고 있을 때 그 인근 일대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찾아 올라가지 않고 집값이가 폭락해도 누가 보러 오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정치보복, 우리 집에 한번 찾아왔다가 경찰이나 정보부에 가서 경친 사람이 수없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는 김대중이가 여당이 되면 정치보복을 할 것이다. 왜? 지가 워낙 당했기 때문에 안 하고 가만두겠느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이 좀 적지만 옛날에는 시집살이가 여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집살이를 되게 하던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됐을 때 자기가 당한 만큼 자기 며느리한테 대한 시어머니 됐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당해보니까 천하의 시집살이 되게 한 건 못 당하겠더라 해서 오히려 자기 경험 때문에 며느리에게 잘한 시어머니 됐습니다. 김대중이가 반드시 전자만 되고 후자가 되지만 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예수는 자기 제자가 자기에게 잘못한 자를 7번까지 용서할 겁니까? 하고 그러니까 7번에 70번에 달하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지금은 이렇게 쉽게 말이 술술 나오지만 감옥에 있을 때 이 여러가지 당한 일 생각하면 이놈도 미웠고 저놈도 미웠고 이놈도 한번 해보고 저놈도 한번 해보고 생각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보복할 사람 세 분께 수백 명 수십 명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엎중에서 생각했습니다. 내 믿음을 기초로 해서 내가 결심했습니다. 나를 납치 사건으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나를 자동차로 깔아뭉개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나를 무모하게 법정으로 끌고 갔던 사람들,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친구들을 괴롭힌 사람들, 이 모든 우리 민족이 이정일에 내려온 이 보복, 이것을 만일 김대중이가 용서한다면 이것은 김대중이 대로서 정치보복을 끊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냐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지난 3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에게 모든 가해한 자를 전적으로 용서하고 불문에 붙이겠다고 전 세계와 국민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나라에서 나는 기회주의를 뿌리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신 같은 기회주의자들, 간에 붙고 실개에 붙고 변신의 천재들, 일제시대는 일본 사람한테 붙고 해방된 게 미군에 붙고 그 다음에는 이 박사한테 붙고 그 다음에는 박정권에 붙고 이 기회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의 정치는 얼마나 더럽혔습니까? 우리 정신사에서 해방 이후 정신사에서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회주의. 이 박사는 한일 독립운동을 자기의 일생의 자랑으로서 입국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자 반일 독립운동한 이 박사는 같이 반일 독립운동한 애국자들은 모조리 판자촌에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게 만들고 실파들만 모조리 끌어다가 이 박사 주변을 철옹성같이 쌓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나라 민족 정신은 훼손되었으며 이 박사의 최대의 과오를 지적하라면 바로 이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박정희 씨는 5.16 혁명공약을 그런 뜻까지 내놓고 구악 일조라고 떠들어놓고 구악 중에 구악인 자유당 패거리들을 전부 끌어다가 그 중에도 과오를 범한 자들을 끌어다가 자기주의를 짰습니다. 부정부패에 일조한다 하더니 자기들은 그 몇백 배 몇천 배의 부정부패라고 민생 문제를 시급히 해결한다더니 자기네 민생 문제만 해결하라 이런 짓을 했습니다. 다음 쓰는 민주정부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과오를 반성하고 시정한 사람은 다 포옹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장관 차관을 남겨놓고는 아니 필요하면 차관까지도 전부 등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직업 공무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좌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관용을 하고 아무리 포용을 하더라도 다음 민주정부는 민주주의를 헌신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민주주의를 지지해온 민주 세력이 중심이 된 민주 정통성 많은 고집이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학명과 기회주의 배격과 더불어 우리는 지방색을 배제합니다. 도대체 이 지방색이란 이 귀신이 신라 통일 이래 13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말짱이 없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정권 18년 동안에 이 죽었던 귀신이 다시 나와가지고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 내 나라가 여기 있다고 아니까 찾지. 그러지 않으면 아프리카의 차들을 찾으라 공고 찾으라는 것이 한참 차지한 나라. 그것이 두 쪽으로 갈라진 것도 서러운데 이제 동으로 갈라지고 서로 갈라는 이 지방세. 이런 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1300년 걸려서 아물게 만든 이 지방세, 우리 머리에서 까마득하게 살아있는 지방세, 박정권이 다시 불러일으켰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피가 다릅니까? 말이 다릅니까? 여기 서 있는 김대중이도 동서남북 관계 안 된 데가 없습니다. 낳기는 전라도서 낳고 살기는 서울서 살고 국회의원 강원도서 했고 처가는 충청도고 며느리는 이북서 없고 경상도 내가 김해 김치니까 진짜 경상도입니다. 왜 우리에게 지방색이 필요합니까? 나는 작년 5월 신민당 전당대회 때 지방으로 말하면 경상도 출신 김영삼 총재를 같은 전라도 출신 이철승 대표를 반대하면서 여러분이 아다시피 적극 지지해서 당선시켰습니다. 그 결과 김영삼 총재는 12호까지 5개월 동안에 여러분이 보다시피 위대한 민주투사로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나는 내가 지방색을 초월해서 그분을 도운 것을 지금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경상도 분도 있고 전라도 분도 있고 여러 있겠죠. 나는 대통령이 못되고 국회의원이 못돼도 지방색 때문에 지지하고 지방색 때문에 반대한 그러한 저해라고 만국적인 분명은 절대로 동조할 수 없고 절대로 반대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1년
우리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고민을 연기할 것입니다. 지금 민주헌정 스케줄도 확실치 않습니다. 명년 범의 선거가 과연 있을지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국민이 민주주의 감시병으로서 지금같이 철통같이 단결해서 나간다면 모두가 우리의 의사를 숨기지 않고 주장해서 국정에 반영시킨다면 누구도 도저히 흐리는 역사 의물결은 우렁찬 민중의 전진을 하늘도 땅도 바다도 울부짖는 민주주의의 함성을 누구도 감히 막지 못할 것이라는 걸 난 여러분에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자랑스러운 민족혼을 깨우치고 앞세워서 이 80년대에는 반드시 민주주의를 일으켜서 이 나라의 자유가 들꽃같이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러한 민주주의 선진국가를 여러분과 우리가 합심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민족혼을 지킵시다.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민족혼을 키웁시다. 우리들의 이 자랑스러운 민족혼의 영광을 바칩시다. 그래서 발전하는 민족원과 더불어 세계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발전을 과시할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국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김대중이가 있습니다. 국민이 필요로 한데 김대중이가 있습니다. 김대중이는 1000번 죽어도 국민을 떠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필요하면 우리 민족의 혼이 내게 명령하면 나는 다시 10번 납치당한 나있더라도 100번 감옥 가는 나있더라도 1000번 연금당한 때도 여러분에게 봉사할 거라는 걸 다짐합니다. 제가 이 강연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와 같이 거룩하고 위대한 민족원을 남겨주신 우리 조상들에게 감사하면서 또한 나를 그동안 지키고 격려하고 도와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늘같이 이런 좁은 장소에서 더구나 4층에서는 제 얼굴도 못 보고 밖에서는 들어오지도 못한 이런 장소가 아닌 저 여의도 광장이나 장충공원이나 이런 데서 71년같이 다시 한번 100만 200만이 모아서 여러분과 같이 나라의 일을 상의할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께 작별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께 부탁은 여러분 질서를 지키고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돌아가주십시오. 혼란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질서를 지켜주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십시오.